자, 이번 시간에는 2023년 이금류 스포츠 지도자 필기시험 스포츠 윤리 과목 기출문제 풀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출문제 풀이를 시작하기 전에 스포츠 윤리 과목의 특성에 대해서 좀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포츠 윤리 과목은 한 3, 4년 전만 하더라도 다른 과목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좀 난이도가 낮았기 때문에 많은 수험생들이 선택을 했었는데 점점 난이도가 높아지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아마도 출제위원들이 다른 과목과의 난이도를 맞춰서 형평성을 좀 맞추기 위해서 노력한 그 결과로 보이기도 하는데요. 앞으로 이런 현상은 더 강화돼서 아마도 조금씩 난이도가 이제 계속 상승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뭐 그래도 그 스포츠 윤리에서 담고 있는 기본적인 개념을 스포츠 현상과 잘 연계해 가지고 이해를 한다고 하면은 충분히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과목인 만큼 포기하지 말고 전략적으로 접근해서 공부하기를 여러분들에게 권합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1번부터 5번 문항 2023년도 문항 중에 1번부터 5번 문항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항을 살펴보기 전에 스포츠 윤리 필기시험 출제 기준 및 항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제 기준 및 항목은 뭐라 그랬죠? 바로 시험 범위라 그랬죠. 그래서 시험 범위를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좀 알고 나서 공부를 하는 것, 접근을 하는 것이 아무래도 조금 더 그 과목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접근하는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크게 8개 챕터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 스포츠와 윤리 챕터에서는 스포츠의 윤리적 기초, 스포츠 윤리의 이해, 윤리 이론 이렇게 세 가지 세부 항목을 담고 있고요. 두 번째 챕터인 경쟁과 페어플레이에서는 스포츠 경기의 목적, 스포츠맨십, 페어플레이 이 세 가지 세부 항목을 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세 번째 챕터인 스포츠와 불평등에서는 성차별, 인종차별, 장애차별이라고 하는 세부 항목을 담고 있으며 네 번째 챕터인 스포츠에서 환경과 동물윤리에서는 스포츠와 환경윤리, 스포츠와 동물윤리 이렇게 두 가지 세부 항목을 담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다섯 번째 챕터인 스포츠와 폭력에서는 스포츠 폭력, 선수 폭력, 광중 폭력 이렇게 세 가지 챕터를 담고 있고요. 여섯 번째 챕터인 경기력 향상과 공정성에서는 도핑과 유전자 조작, 용기구와 생체공학 기술 활용 이런 세부 챕터를 세부 항목을 좀 담고 있고요. 일곱 번째 스포츠와 인권에서는 학생 선수의 인권, 스포츠 지도자 윤리, 스포츠와 인성교육이라는 내용을 좀 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스포츠 조직과 윤리에서는 스포츠와 정책 윤리, 심판의 윤리, 스포츠 조직의 윤리 경영 이렇게 세 가지 세부 항목을 그 내용으로 삼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자, 지금부터는 1번부터 5번 문항을 잘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항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포츠맨십 행위가 아닌 것은 아주 간단한 문제가 나왔고요. 1번 패자에게 승리의 우월성 과시 딱 읽어봐도 이게 바로 스포츠맨십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알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악의 없는 순수한 경쟁, 세 번째 패배에 대한 겸허한 수용, 네 번째 승자에 대한 아낌없는 박수. 그래서 정답은 1번 패자에게 승리의 우월성을 과시하는 것이 스포츠맨십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해설을 보면요. 스포츠맨십은 스포츠에 참가하는 자라면 마땅히 따라야 할 준칙과 갖춰야 할 태도를 의미하기 때문에 패자에게 승리의 우월성을 과시하는 것은 스포츠맨십으로 볼 수가 없겠습니다. 자, 2번 문항입니다. 보기에서 스포츠에 관한 결과론적 윤리관에 해당되는 것은 이라고 나와 있네요. 해당하는 것으로만 고른 것은 이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보기에는 경기에서 지더라도 경기 규칙은 반드시 준수해야 된다가 첫 번째 기억이고요. 니은 개인의 최우수 선수상 수상보다 팀의 우승이 더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고, 세 번째, 운동선수는 훈련 과정보다 경기에서 승리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디귿은 그렇게 나와 있고요. 마지막 리을은 스포츠 경기는 페어플레이를 중시하기 때문에 승리를 위한 불공정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결과론적 윤리설은 어떤 것인가요? 그죠? 도덕적 강조점을 행위 그 자체보다 행위의 결과에 두고 있기 때문에 결과를 굉장히 중요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니은과 디귿 보세요. 디귿 보세요. 팀의 우승이 중요하다고 하는 결과론적 관점, 그리고 승리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하는 결과론적 관점을 봤을 때 니은과 디귿이 바로 결과론적 윤리설에 해당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기역과 리을의 경우에는 행위의 본질을 강조하는 의무론적 윤리 체계, 의무론적 윤리관에 해당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기업 같은 경우에는 경기에 지더라도, 그러니까 결과는 상관없는 거죠. 경기 규칙을 반드시 준수해야 된다라는 과정을 중요시하는 의무론적 윤리관에 해당이 되고요. 리을 같은 경우에도 승리를 위한 불공정 행위를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로 리을도 의무론적 윤리관에 해당이 된다. 그래서 사실 그 결과론적 윤리관과 뭐 의무론적 윤리체계 이 두 개를 비교하는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에 아울러서 뭐 동론적 윤리체계까지 같이 잘 이해하고 있으면은 쉽게 풀 수 있는 문항이었다. 근데 공부를 하지 않았으면 좀 어려울 수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하지만 약간의 감이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은 결과론적 윤리관을 잘 모른다고 하더라도 결과에 방점을 두고 키워드 방점을 두고 보기를 찾는다고 해도 뭐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을 것 같다라는 추측을 한번 해봅니다. 자, 다음은 차별에 대한 문제가 나왔네요. 3번 스포츠에서 나타나는 인종차별에 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나와 있네요. 1번 경기 실적 향상을 위해 우수한 외국 선수를 귀화시키기도 한다. 뭐 최근에 이제 프로스포츠나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좀 이런 현상이 좀 두드러지는 것 같아요. 1번 같은 경우에는. 자, 2번 개인의 운동 기량을 인종 전체로 일반화시켜 편견과 차별이 심화되기도 한다. 3번 스포츠 미디어는 인종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재생산하기도 한다. 4번 일부 관중들은 노골적으로 특정 인종을 비하하는 모욕 행위를 표출하기도 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1번 경기 실적 향상을 위해 우수 선수를 귀화시키도록 하는 것은 인종차별이라기보다는 그저 더 우수한 선수를 인종과 관계없이 스카우트 하려고 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인종차별과 오히려 반대되는 행위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이런 현상이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최근에 우리나라 프로스포츠나 국가대표 경기에서도 좀 이런 현상이 많이 두드러지고 있죠. 그래서 더 나은 경기력을 위해서 우선 선수를 귀화시키는 것은 인종차별에 해당되지 않으며 오히려 외국인에 대해서 이전보다 관용적이고 개방적으로 변화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해석할 수 있다 라고 여러분들 잘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4번 문제 풀도록 하겠습니다. 스포츠 윤리 이론 중 덕윤리의 특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나와 있네요. 자, 요거 같은 경우는 우리 아까 2번 문항이었나요? 결과론적 윤리체계와 의무론적 윤리체계를 비교하는 그런 문항이 나왔었는데, 자, 이번에는 그것과 연관되어서 덕론적 윤리체계, 덕윤리와 관련이 있는 문항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1번 스포츠 상황에서의 행위의 정당성보다 개인의 인성을 강조한다. 2번 비윤리적 행위는 궁극적으로 스포츠인의 올바르지 못한 품성에서 비롯된다. 3번 어떠한 행위를 하는 선수가 되어야 하는가 보다 무엇이 올바른 행위인지를 판단하는 데 더 주목한다. 4번 스포츠인의 미덕을 드러내는 행동은 옳은 것이며 악덕을 드러내는 행동은 그릇된 것으로 간주한다. 정답은 3번입니다. 어떠한 행위를 하는 선수가 되어야 하는가 보다 무엇이 올바른 행위인지를 판단하는데 주목하는 것은 여기 이제 덕론적 윤리체계에 해당이 되지 않겠죠. 자, 그 이유는 이제 해설을 보시면은 덕론적 윤리체계에서는 행위의 의무 판단보다는 행위자의 덕성 판단을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행위자의 인성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죠. 그래서 미덕을 드러내는 행동은 옳은 것으로 간주하고 악덕을 드러내는 행동은 그릇된 것으로 간주하는 그런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3번은 무엇이 올바른 행위인지
라기보다는 어떠한 행위를 하는 선수가 되어야 하는지 인성과 덕성에 좀 더 강조를 하고 있는 형태를 보일 수 있기 때문에 3번은 요 앞에 설명과 뒤에 설명이 좀 뒤바뀌어야 정답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4번에 옳지 않은 것은 바로 3번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5번 문항 보겠습니다. 보기에서 스포츠 윤리의 역할로 적절한 것으로만 고른 것은 이라고 나와 있네요. 보기, 기억, 스포츠 상황에서 행동의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원리를 탐구하는 것. 니은, 스포츠 현상을 사실적으로 기술하는 탐구 방법. 디귿, 스포츠 현상의 미학적 탐구. 리을, 윤리적 원리와 도덕적 덕목에 기초하여 스포츠인에게 요구되는 행위 탐구. 요거는 조금만 이제 그 스포츠 윤리에 대해서 책을 읽어보신 분들이라면 쉽게 맞출 수 있는 문항이었습니다. 기억과 리을 같은 경우가 바로 스포츠 상황에서 여러 가지 발생할 수 있는 윤리적 그런 가치 판단이라든지 그런 상황이 나타났을 때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죠. 그래서 기억과 리을이 바로 스포츠 윤리의 역할로서 적절한 정답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니은 스포츠 윤리는 스포츠 현상을 사실적으로 기술하기보다는 나타난 현상에 대해서 윤리적 판단을 다루고 있고요. 디귿 같은 경우에는 스포츠 현상의 미학적 탐구 역시 스포츠 윤리와 거리가 멀죠. 그러니까 미학적이라는 것과 윤리적이라는 것을 혼돈하면 안 되겠죠. 미학적인 것은 말 그대로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리와는 큰 관련이 없다라는 점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023년도에 출제가 되었던 스포츠 윤리 과목의 기출문제 1번부터 5번 문항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 문항들 보면은 어떻죠? 예전보다는 좀 난이도가 올라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1번부터 5번까지 봤는데 2번하고 4번 문항 같은 경우에는 사실 공부를 하지 않으면은 조금 어려울 수 있었습니다. 좀 난이도가 있는 좀 문항이라고 볼 수가 있었고요. 1번하고 3번 같은 경우는 좀 쉽게 풀 수가 있었던 것 같고 5번 같은 경우에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그런 이제 문항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전반적으로 그래요. 그래서 그 스포츠 윤리도 다른 과목과 마찬가지로 전체의 한 20%에서 30% 정도, 한 4문항에서 6문항 정도는 좀 어려운 문제가 나옵니다. 그러나 나머지 14문항에서 16문항 정도까지는 상대적으로 공부 조금만 하면은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스포츠 윤리 같은 경우에도 가급적이면은 70점 이상을 좀 획득하는데 주하는 점을 좀 두어야 될 것 같고요. 더 나아가서 다른 교과목에서 혹시 모르게 점수가 깎일 수도 있기 때문에 스포츠 윤리 과목은 그래도 아직까지는 다른 과목보다는 조금 더 난이도가 평이한 수준이기 때문에 조금 더 여기서 점수를 받을 수 있도록 80점에서 한 85점, 90점까지 받을 수 있도록 더 심화해서 공부하는 것도 하나의 좋은 전략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어서 6번에서 10번 문항은 다음 영상에서 같이 풀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